첫 번째 148쪽에 질병과 병원체가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라는 게 있거든. 아프다 이렇게. 근데 이 질병이 크게는 두 가지인 거야.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그래서 말 그대로 감염성,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비감염성,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온 건 아닌데 내가 아프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감염성보다는 비감염성은 우리가 쉽게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얘들도 질병에 속하는 거지. 맞지? 당뇨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자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인슐린이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혈압이 높은 것도 사실은 얘가 여러 가지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자, 혹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기억나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는 뭐였지? 유전자 이상으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적혈구 자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남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돼.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빈혈이 생긴다. 이런 경우. 그럼 얘들은 혹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유전자 이상이다. 유전자 혹시 염색체하고 유전자 차이를 기억하겠나?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던 거고 고주의 일부 유전자. 그래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겼다. 염기 서열에 유전자가 이상해졌다.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 비감염성 질병이다. 맞지? 또 비감염성 질병 뭐였을까? 이거 뒤에 가면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알비노증, 페닐케톤요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뒤에 가서 뒤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그럼 감염성 질병에 감염성 예의 병원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 단원에서 하고 싶었던 이 병원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병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 저 병원체를 몇 가지로 볼 거냐면 5가지로 볼 거거든. 5가지. 누가 있었냐면 말로만 이야기할게. 뒤에서 할 거니까.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 곰팡이, 프라이온 변형 단백질 이렇게가 있어.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5가지가 있다. 이제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병원체의 특징을 골고루 알아야 되고 이 병원체들이 일으키는 질병의 이름을 외워줘야 되는 거야. 이랬나? 일단 감염, 비감염 가능하다. 요 녀석들도 수능에는 언급이 된대.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 병원체 종류. 두 번째 병원체.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 중에서 첫 번째, 자, 1등이 누구냐면 세균. 세균. 너희가 아는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진 거 맞지? 단세포인 거야. 그래서 이들은 분열법, 일반적으로 분열법을 통해서 증식을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할 거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얘가 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별 특징이 있다는 거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포막은 당연히 있을 건데 얘는 세포벽을 가졌어. 세포벽을. 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린 예전에 배울 때 식물은 세포벽이 없고 동물은 맞습니다.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우리가 세포벽이 없다. 식물이 희한하게 세포벽이 있네 이랬잖아.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희한하게 세포벽이 없다. 이게 맞을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포벽이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물론 이 세포벽은 생물 중에서 식물에 있는 세포벽하고는 달라. 너희가 아는 거 세포벽이 있고 이 세포벽을 제거하는 게 항생제인 거야. 자, 일단 저들은 세포벽이 있고 핵이 있게 없게? 핵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지? 자, 중요하다. 세포벽은 없다. 세포벽은 있다. 그런데 핵은 없다. 혹시 거기 그림에 보면 세포처럼 돼서 이렇게 오랑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유전물질 막 풀려있는 보이나?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세포벽이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세포망 말고 세포벽이 있을 거야. 혹시 위궤양을 일으킨다. 헬리코박터 뭐 이런 거 들어봤나? 요구르트 썰 때 위궤양 할 때. 그치. 그래서 세포벽이 있고 근데 이것처럼 염색체가 막 풀어져 있어. 똘똘똘 뭉친 핵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정자처럼 움직이는 꼬리가 있는 건데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이랬나? 그러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병을 일으켜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증식하는 것 자체로 우리한테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얘도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 대사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물질 자체가 우리한테 해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증식 자체 또는 얘들이 만들어낸 물질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다. 됐지? 그래서 얘들은 독성 물질이거나 세균 수의 증가가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수가 증가하는 걸 억제를 해야 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생제로 치료를 할 거다. 그럼 항생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세균의 세포벽을 형성을 억제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포벽하고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 세포벽이 형성이 안 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얘들이 죽는다는 거지. 말 됐나? 됐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질병의 종류가 뭐냐? 질병. 한자병, 콜레라, 폐렴, 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병들이 있단 말이야. 자, 잠깐만 끊어서 책에 잠깐만 말해. 책에 세균이라는 게 있다. 세균. 나중에 체크가 돼야 될 거니까 1번에 세균. 대부분 해롭지 않아. 그런데 일부 세균이 침입을 하면 질병을 일으키거든. 첫 번째 단세포 동그라미. 원핵세포라고 돼 있나?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핵이 없다라고 해놨어. 이걸 다른 말로 원핵이란다. 원핵세포, 원핵생물 밑줄, 거기 핵이 없다. 아니면 저기 끝에 봐봐. 148쪽. 우리가 정확하게 핵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핵막을 지닌 핵.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 넓은 의미로는 유전 물질을 핵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 저기 용어에 보면 원핵 이렇게 돼 있지. 원핵에 보면 핵막이 없어 뚜렷이 구분된 핵이 없는 이렇게 돼 있지. 이랬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핵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막이 없다. 대체 원핵. 자꾸 강조하는 얘기는 알아줘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밑에 자 그러면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고 세포 소기관이 없다 돼 있지. 자, 요거는 세포 소기관의 X. 세포 소기관의 X. 세포 소기관이 뭐야? 세포 소기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얘들은 좀 알아두면 편할 건데 자, 이건 안 적어도 돼. 생물이 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세포 자체도 진화를 하는데 세포 자체가 진화를 하는데 처음에 생긴 생물은 이렇게 유전 물질이 막이 없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다가 세포막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세포막이 일부가 여기 탁 무너져서 쭈루룩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무너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없어진 걸로 해서 세포에 핵이 생겼구나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본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세포가 있었었고 그 세포 안에 유전 물질 지는 게 있었다. 그러면 요 녀석들이 야, 너 여기 넓다.
우리 요 안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줄 테니까 나도 요 안에 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원래 자신의 막, 이 생물의 막 해서 얘를 뚫고 들어오면서 원래 막, 자신의 막 이렇게 해서 얘가 뚫고 들어와서 이중막 구조로 들어갔나? 미토콘드리아 영록체. 그럼 밖에서 광합성을 하던 그 세균이 광합성을 하던 그 세균이 들어와서 영록체로 되고 그리고 세포 호흡을 하던 이화작용을 잘하던 그게 들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핵이 생기고 난 뒤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영록체가 생긴 거야. 됐나? 이렇게 세포 소기관이거든. 그 생물의 진화상으로 핵이 생기고 미토콘드리아 영록체가 들어왔으니까 핵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도 없다. 이렇게 된다. 됐나? 그래서 이거 책에다 적어놔래. 책에다가 자 세포 소기관에서 X 해놨다 그랬어요. 거기 X 해놓고 거기 밑에 미토콘드리아 X.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묻는다. 자, 그 다음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은 세모. 세포벽은 세모. 그러면 얘들도 당연히 예전에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세포 구조이다. 뭐를 진다? 효소를 진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 보면 효소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가능하다. 그럼 효소에 세모해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대부분 있으면서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분열법이니까 아 그냥 유전물질하고 물질이 적당하면 세포 복제해서 분열을 할 거다. 가능하겠나?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핵,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이런 식으로 자 거기 동그라미 해야 될 게 결핵,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푸스, 폐렴, 위궤양 여기서 빠진 게 파상풍. 혹시 파상풍이 뭐게? 우리가 바깥쪽에 그럴 일 잘 없는데 군인이라는 이런 사람들 바깥쪽에 뭐 물건 같은 거 철로 되는 거 찔리거나 이러면 살이 손상이 되면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그래서 뭐 녹슨 모치라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파상풍 이렇게 걸린다 라고 이야기한다. 질병 기억하기. 대체로 발음이 되게 세. 트, 프, 크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나? S. 자, 그 다음. 자, 세균. 그럼 핵심 딱 정리하면 일단 이렇게 세균은 세포다. 세포니까 효소는 있다. 그런데 벽이 있는 게 특이하다. 벽이 있지만 핵은 없었다. 핵은 없으니까 당연히 세포 소기관도 없다. 이해되겠지? S. 뭐로 치료할까? 항생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 많이 들어봤지? 보고. 자, 두 번째. 세균 말고 바이러스가 있다.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세포 구조가 아니다. 효소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는 물질 대사가 어렵겠다. 안 되겠다. 됐나? 스스로 물질 대사가 안 된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아, 얘들은 단백질 껍질과 그리고 핵산. 근데 이 핵산도 DNA를 지녔거나 아니면 RNA를 지닌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지녀야 돼. 우리는 DNA와 RNA를 다 지니거든. 근데 얘들은 둘 중에 하나만 지닌다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도 못하고 증식도 못하니까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을 할 거다. 오케이.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한데 그 증식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질 백제를 통해서 증식을 하더라. 이 숙주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분류를 하기는 해.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또는 우리한테 봤을 때 세균의 증식한 박테리오파지 같은 세균성도 있다는 거지. 이랬나? 그럼 얘들은 사실은
들어오면 치명적이지. 여기 봐봐.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고 복제됐지? 앞에서 배웠을 때 안에 있는 물질 다 쓰고 나면 터트리고 나왔었잖아. 그러면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겪어봤을 때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가면 생각보다 오래 아파요 하는 이유가 들어오면 얘들이 숙주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 거야. 폐라는 거지. 그 폐세포 속에서 증식을 하면서 번식을 하게 되고 번식을 하게 되면 나올 때 어떻게 그 폐세포를 터트리고 나왔잖아. 조직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지. 조직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니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 쉬워. 항, 바이러스제가 있기는 해. 항, 바이러스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진 않지만 예전에 얘들 단백질 스파이크 탁 꽂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부분들을 작용 못하게 하는 기작들이 있다. 어쨌든 항바이러스제로 우리가 치료를 돕는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나타나는 질병들의 종류가 있단 말이야. 생각보다 지독하게 오래 아프네, 많이 아프네 이런 거거든. 뭐 대표적인 독감,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맞지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우리가 아는 코로나도 있었고 메르스. 근데 이것도 있나? 에이즈. 에이즈. 그리고 되게 심하게 알았다. 홍역.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소아마비. 어릴 때 몸이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평생 마비된 몸을 들고 살아간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면 혹시 아까 여기 폐렴도 있는데 폐렴은 세균성 폐렴도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대. 식중독 역시 세균도 바이러스도 다 있긴 하다. 이러나 자 공부할 거니까 잠깐만 보면 일단 크기는 엄청 작아. 세포 구조 없어. 작달 동그라미 세포 구조 X, 핵산 동그라미 단백질 껍질 동그라미. 그 밑에 스스로 X, 물질에서 X 안 된다.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될 거다. 그 다음 숙주세포 내에서 침입을 해서 복제하고 증식을 한 거지. 그리고 세포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더 많은 걸 감염시키고 다양하게 공기 중으로 물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전파가 될 거다. 그 밑에 질병의 예를 기억한다. 감기, 독감, 어렵지 않지? 홍역, 소아마비 되게 심하게 아픈 거.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그리고 뭐 메르스라든지 여기 간염의 세모, 간염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혹시 그 대상포진 보이나? 자, 거기 천연두 마지막에 있지? 천연두. 사실은 천연두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왜 어릴 때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빨갛게 왜 점처럼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수두. 천연두, 수두. 그 다음에 어른들 하게 되면 대상포진. 얘들이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피부에 수포처럼 뭐가 생기잖아. 이런 의미거든. 얘들 다 바이러스. 응? 이해되겠나? yes. 천연두 기억하고 그 밑에 항바이러스제. 그런데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지는 않아 사실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당연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바이러스 말고 세 번째 다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거나 원생생물 먼저 나온 거 같지? 원생생물은 자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질병부터 먼저 보자. 일으킨 질병이 이런 거다. 말라리아, 수면병. 지금 들어왔어요. 그치? 얘들은 원생생물에 의한 건 대부분 누구? 매개곤충인 거야. 매개곤충에 의해서 질병이 우리한테 퍼뜨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은 원생생물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핵세포다. 진핵세포라고 하면 아까 쌤 여기 핵이 없다 그랬지? 맞지? 얘하고 반대. 진핵세포. 핵이 있는 거다. 그럼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했고. 그럼 얘는 진핵세포니까 우리 세포하고 비슷한 거야.
질병을 일으킬 거야. 근데 얘가 들어오게 돼서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우리의 세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봐봐. 책에 잠깐만 보면 대부분 단세포 진액 생물이다. 진액 동그라미. 독립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둘째 줄에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세포에 기생을 한다. 또 모기 안에 있어. 쥐 안에 있고. 그래서 뭐 음식 이런 것도 감염이 되긴 하지만 보통 매개 생물, 모기, 파리, 쥐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될 거다. 말라리아, 수면병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래서 뭐 트리파노소마, 뭐 아메바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는 건 여기 치료제 이런 게 있나 없나? 얘기가 없지. 그치? 수면병 말 그대로 자꾸 잔대. 그러니까 스스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러겠나? 치료제가 없음. 자, 4번 곰팡이. 자, 얘는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균계.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나누거든. 균계는 균사체, 실로 돼 있어. 실처럼. 세포 자체가 길쭉한데 그것들이 쫙쫙 연결돼서 진짜 실처럼 됐단 말이야. 이게 균계의 대표적인 게 버섯이거든. 버섯 쪽쪽 찢어진다 이제. 그치? 균계의 대표적인 예가 버섯인데 버섯, 곰팡이 이렇거든. 얘들도 사실 곰팡이도 우리 눈에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실처럼 쫙쫙 찢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자, 곰팡이는 왜 중요하냐? 진행. 아까 처음에 얘들이 강조됐던 것은 빨간색으로 해놨던 게 얘만 원액이거든. 이건 어차피 세포가 아니고 얘도 진액이고 얘도 진액인 거야. 핵이 있다는 거지. 그럼 핵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사람이 세포벽이 없는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포벽을 없앨 수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하고 아예 다른 차원의 물질로 된 게 세균이거든. 그 쟤는 항상 내 세포벽을 없앨 수 있어. 이 세포벽을 없애기는 좀 힘들어. 사실은 곰팡이를 없애는 것은 좀 불가능한 건데 지금 곰팡이에 질병이 뭐가 있게요? 무좀. 군대 갔다 온 아빠. 무좀이 거의 있을 거야. 단 우리 아빠 무좀 괜찮은데요. 걔들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서 증식을 못하게 해서 야가 숨어서 다 와 있는 거라 지금. 참고 있으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말 그대로 얘들은 항, 진, 균, 세. 진압을 해서 꽉 눌러서 못 나오게 하고 있을 뿐이다. 죽일 수는 없어. 얘들은 죽일 수는 없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죽일 수는 없고 위에 거는 저절로 없어져서 우리가 괜찮을 때까지 버티는 거고 얘는 죽일 수는 없지만 항진균제 억압은 좀 시킬 수가 있다. 이 정도. 그 책에 잠깐만 보면 일단 곰팡이 균계에 속하는 다세포다. 진액이고 다세포 동그라미 실처럼 되어 있지 않다. 균사 동그라미. 그래서 습하면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자 말고 포자. 그 예를 들어서 너희들 혹시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를 들어봤지? 걔는 포자 씨처럼 되는 그 포자가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포자 여기 있다. 무좀, 칸디다 이렇게 되는데 얘들 다 피부병이거든. 피부에 증식을 해서 병 일으킨 거. 항진균제로 치료. 됐나? 항진균제 동그라미 하고. 그럼 변형프라이오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희 혹시 광우병 들어본 적이 있다. 광우병. 사실은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 프라이온 단백질. 뇌라든지 이런 거는 프라이온 단백질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변형이 되면 물 들어간다 하는 거 알지? 만약에 내가 휴지 한 잔 놔두고 옆에다가 음료수 쏟아놓으면 음료수 따라 쫙 휴지가 젖잖아. 그런 식으로 얘는
접촉성 변형인 거야. 옆에 변형된 단백질이 있으면 점점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얘가 뇌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스펀지처럼 되는 거야. 스펀지처럼 되면서 얘가 아예 기능을 상실할 거다. 이해되겠나? 그러면 변형 프라이오는 어떤 질병을 일으켰냐? 광우병.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미친 소병 이렇게 된 거야. 소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가 800kg 이렇게 되거든. 등치가 아주 큰데 뇌 자체에서 모든 걸 제어를 하잖아. 뇌가 기능을 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이 제어가 안 되고 툭툭 쓰러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소가 미쳤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뇌 자체가 스펀지화가 돼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얘는 딴 방법이 없대. 좀 희한하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사실 우리는 수입 소에 대해서도 제재가 좀 가해지고 이렇게 됐거든. 왜냐? 얘는 접촉이 되면 수십 년을 걸쳐서 서서히 물들어. 그럼 우리 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사람도 걸린 게 있냐? 있다. 크로치펠츠 야코프병이라고. 사람 이름을 땄을 거거든. 거기 보면 사람의 크로치펠트 야코프병,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핏 이렇게 돼 있지. 그 뇌에 있는 단백질이 변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묻겠지. 시험은 거의 잘 안 나는데 선생님 여기 어떻게 광우병을 먼저 적었는데 프라이온 변형 단백질.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잖아. 혹시 바이러스가 클까? 단백질 덩어리가 클까? 바이러스가 크지. 얘는 단백질 껍질에 안에 핵산도 있을 건데 얘는 그냥 단백질만 있을 뿐이야. 얘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게 핵산 없네? 오죽에 쓴 이름이 단백질이야. 핵산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지? 요건 일단 시험 문제는 많이 나진 않는데 광우병 일으키고 스크래핏병 일으키고 크로치펠트 야코프병 일으킨다. 근데 병원체는 내가 기억해야 하는데 세포구조다, 세포구조가 아니다, 세포지만 진행이다. 얘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다. 단백질 덩어리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수인성 전염병인지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근데 얘를 읽어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서 일단 넘어가고 지금 지웠던 거는 어쨌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세균은 세포벽이 있다. 핵은 없다.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항생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의 세포벽과는 좀 다른 거니까 치료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얘들이었고.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몸에 방어작용을 보일걸? 방어작용. 그럼 방어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A에 보면 방어의 작용 이걸 갖다 방어작용을 두 가지로 구분했지. 뭐로? 특이적, 비특이적. 맞지? 특이적, 비특이적. 그리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있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C에 나와있고 그 특이적 방어작용이 그 뒤에 나오면서 뭐까지 나오느냐 얘들아. 뒤에 넘어가서 D 162쪽에 혈액 응집 반응까지 나오는 거거든. 요 단어는 상당히 길어. 상당히 긴데 일단 방어작용 첫 번째 방어작용은 방어가 뭘까? 내 몸 안에는 말고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파질 수가 있다. 왜냐면 그 물질들이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게 아닌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럼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방어작용이거든. 그러면 방어작용에 일단 두 가지. 누구? 특이적 그리고 비특이적 방어작용. 우리가 봤을 때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을 보면
내 몸 밖에 있는 게 들어왔는 걸 갖다가 처리를 빨리 할게. 이런 거라. 그러면 비특이적 선천적으로 일어난다. 얘가 누구인지 방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병원체도 있었지. 걔들 구분 없이 우리 몸에 내 거 아니면 들어왔는 걸 갖다가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있었는데 얘는 핵심은 선천적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할 거고. 그럼 여기 어떤 작용이 있냐면 물리적 장벽이 되는 피부, 그리고 염증 반응, 식균 작용, 요게 있는 거야. 됐나? 자, 비특이적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뭐가 있다고? 피부, 눈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얘들도 땀이라든지 이 속에 들어있어서 라이소자임이라고 써. 라이소자임. 이게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질. 우리가 분류하는데 항생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기 중에 세균이라든지 얘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눈병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걸리는 일이 거의 없는 게 라이소자임이라는 또 왜 엔자임 이렇게 해주세요. 엔자임, 효소제. 그치? 라이소좀 이러면 단백질하고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단백질하고 관련된 건데 얘가 효소 기능을 하면서 세균 같은 게 오면 죽일 수 있는데 그 물질 이름이 라이소자임인 거야. 얘는 눈물이나 침이나 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들이 세균이라든지 얘들을 갖다가 접촉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피부는 아예 건강한 피부는 물리적 장벽으로 오염된 물이 있어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다. 이렇게 나서 피부라든지 라이소자임 포함된 그런 물질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식균작용. 식균작용 누가 하는 거야? 식균작용은 백혈구, 그치?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했을 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백혈구 얘들 핵이 있어 없어? 적혈구보다 상당히 크기는 크고, 그치? 세포에서 이렇게 핵은 있고 크기가 상당히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가 운동을 한다. 그 얘기는 꿈틀꿈틀 움직여서 특정 모양 없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얘를 보자기 싸듯이 포획을 해서 잡아먹어. 식균작용. 균을 먹어서 없애버릴 거야. 이랬나? 먹어서 없애버릴 건데 얘들이 핵이 있었고 상당히 컸었고 그 뒤에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도 핵이 있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식균작용. 세 번째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요거 혼자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나는데 일단 염증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가 중요해. 비만세포 그리고 히스타민.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있거든.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그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다 좀 적을게. 히스타민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야. 두 가지 기능. 일단 혈관 확장. 혈관을 어떻게 넓어지게 하냐고? 혈관 확장. 혈관 확장이 되고 나면 혈액의 부가성 증가. 혈액의 부가성이 증가. 이게 뭐냐? 자, 이제 얘기를 할게. 염증 반응은 그 메커니즘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외부에 이렇게 내가 그렇지 5월에 장미 예뻐서 장미를 딱 보다 보니까 장미까지 꼭 찔렸어. 얘가 뭐냐? 나의 피부였단 말이야. 피부
요즘인데 장미가시가 내 피부를 콕 찔렀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장미가시가 찔릴 때 가시 옆에 묻어있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 톡 들어온 거지. 됐나?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내게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 얘한테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빨리 빼서 제거를 해줘야 돼. 없애줘야 돼. 없애주는데 그럼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여기 사실은 누가 비만세포라고 있어. 뚱뚱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얘가 세포가 백혈구 일종이거든. 백혈구가 뭐 하는 거야? 식균 작용하는 거지. 그치? 좀 크기는 커. 원래 등치가 크긴 한데 백혈구의 일종인데 얘들이 자 보초를 서고 있는 세포인 거야. 오 저기 무슨 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뭘 내보냈냐? 물질을 내보내. 그 물질이 뭐냐면 히스타민인 거야. 히스타민. 그럼 히스타민 내보냈잖아. 히스타민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요만했던 혈관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히스타민에 의해서. 이렇게 요만했던 혈관이 이만큼 굵어졌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명할게. 혈관이 커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아, 이렇게. 혈관이 있었다. 혈관이 있었었는데 이게 혈관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커지고 나면 아까에 이렇게 막혀있던 혈관이 이렇게 뻥 뚫리는 거야. 넓어지는 거. 이렇게나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어지니까 구멍이 숭숭 있지. 이 구멍이 숭숭인데 백혈구 되게 크다 그랬잖아. 맞지? 하지만 얘는 아메바 운동을 한다 그랬거든. 특정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 영화에 보면 귀신들 그 캐스퍼 그치? 창문 열고 쓱 나갈 수 있는 형태 그런 것처럼 그 틈에 맞춰서 모양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모세 혈관이 어느 정도로 두꺼우냐? 적혈구가 꽉 낄 정도로 이렇게 혈관이 좁아. 모세 혈관이. 그런데 이렇게 넓어졌지. 넓어지면 이쪽에 혈액들도 많이 모일 뿐더러 백혈구도 맞는데 혈관 두각성이 증가할수록 구멍이 숭숭 나 있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누가 틈으로 백혈구가 나간다는 거지. 백혈구가 나가서 뭐를 얘를 갖다 싹 삼켜서 먹어버려. 식균 작용으로. 이랬나? 그래서 처음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분비하니까 혈관이 넓어지니까 여기에서 백혈구가 쏙 나왔고 이 백혈구가 나와서 얘를 갖다가 잡아 먹어버린 거야. 식균 작용으로. 그래서 어쨌든 외부 물질, 내 거 아닌 물질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된다? yes.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한 거지. 누가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 감염되었을 때 들어온 얘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백혈구가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내는 거야. 보초선은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내는. 혹시 주변에 그런 애들 많이 있었단 말이야. 요즘 뻘겋게 돼갖고 재채기하고 맞지? 그럼 걔들이 사실은 얘 때문인 거야. 어떻게? 알레르기 걔들 일으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걔들 알러지는 혹시 항히스타민제 가는 거 들어봤나? 이름이 항히스타민 이렇게 된 거야. 히스타민 분비 막는 약인 거야. 그럼 왜 막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사실은 자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애들 여기에 뒤에 가면서 안 얘기들이 있는데 꽃가루가 들어오면 여기에 얘한테 연락이 돼. 그럼 얘한테 연락이 딱 되면 꽃가루가 들어와서 여기 딱 붙으면 비만세포가 이걸 막내놓는 거야. 그러면 괜찮은 사람들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흥분하는 게 없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는 꽃가루가 들어오면 꽃가루가 딱 나가서 받아서 결합을 하게 되면 흥분하는 비만세포가 있는 거야. 그럼 걔들 같은 이걸 내보내는 거지.
내보니까 혈관이 넓어졌지? 넓어지는 것만으로가 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 아마 멀쩡하던 피부도 부풀어 오를걸? 얘가 커지니까 부풀어 오겠지.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혈관이 넓어졌으니까 멀겋게 보이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부풀면서 옆에 눌러서 신경이 눌리는 거야.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붉고 붉게 보이고 부풀고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염증 반응이다. 혈관이 부풀어 오르니까 밖에서 보니까 빨갛고 부풀면서 다른 신경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온도도 올려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하게 해버리고 그런 작용들이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책을 잠깐만 볼게. 책을 보면 선생님이 위에 봤을 때 148쪽 재료에 병원체 종류와 특성 이렇게 있었다. 쏘리 148쪽이 아니다. 방어작용인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156쪽 방어작용. 자, 1번에 보니까 방어작용 병원체에 대항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이걸 뭐 면역, 이뮨 이런 거 약만 먹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면역. 그때 방어작용 종류에 특이적과 비특이적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특이적 병원체 종류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뭐건 상관이 없이 어쨌든 내 거 아니거든. 없애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신속하다. 광범위하다. 그래서 뭐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식균염증, 피부 그리고 여기 액체 내보낼 수 있도록 점액질 나오는 거, 식균, 염증 반응 이렇게 있다. 라고 했다가 선생님이 바로 뒤로 같이 간 거지. 시험 관계상 2번 안 하려고. 그리고 오른쪽 거 좀 이따 할게. 자, 밑에 비특이적 가니까 1번에 피부와 점막 이렇게 돼 있나? 그럼 여기는 물리적, 화학적 장벽. 특히 물리적, 화학적 장벽. 누가? 피부가 물리적 장벽이고 얘를 라이소자일 분비하는 게 화학적 장벽이고. 대체 아예 바리케이트 빡쳐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야. 이랬나? 그럼 첫 번째 일단 피부. 자, 피부는 각질층 밑줄. 우리나라 유명했지. 이태리 타올 타는 거. 뻑뻑 미는 거. 민다 안 민다 요즘은? 요즘 미는 사람들 없잖아. 그 각질층 얘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거든. 그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한다. 그 밑에 자, 뭐 여러 가지 뭐 보라색 글씨 놔두고 피부로 분비되는 자, 땀, 침, 눈물, 동그라미. 여기 라이소자임 네모박스. 왼쪽 아래쪽에 용어 한번 가봐라. 왼쪽 아래쪽에 라이소자임. 셋째 줄에 효소로 세균의 세포벽을 부내 밑줄. 아까 쌤 누구 기능한다? 항생제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자임 효소에서 나가는 거. 효소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 말 되겠나? 그래서 얘가 화학적 장벽이라는 거지. 넘어간다. 다시 온다. 그래서 세포벽 파괴하고 세균 침입 막고 그 피지샘, 피지샘은 우리 기름기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거 거기에 산성 물질이 좀 나와. 그리고 땀 흘리고 하면 약간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거. 얘도 산성 물질도 세균을 죽인다. 됐지? 자, 그 밑에 점막. 그럼 이렇게 점막에서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여기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피부가 있고 입 안쪽에 보면 촉촉한 부분이 있지. 거긴 피부로 접혀있지 않고 촉촉한 점액질이 접혀있는 피부처럼 그게 점막으로 접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코 속에 있는 게 촉촉하지 그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눈, 코 속, 소화관 안쪽, 호흡기 안쪽. 자,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으로 접혀있다 밑줄. 근데 제가 바짝바짝 마르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바짝바짝 마르면 딱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세균들이 침투할 수 있다. 이랬나? 거기는 촉촉한데 라이소자임이 붙어있다. 셋째 줄에 고르내기가 보이나?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서
세균 침입을 막는다. 그 다음에 왜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재채기 날 것 같아. 에취 이렇게 되는 게 먼지 같은 거 들어오면 아예 코 속에서 코털 이런 데서 먼저 걸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버리면 얘들 자그마한 아주 가늘한 선모 얘들이 배타 되더라. 이것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거다. 이해됐나? 위 안쪽 벽에 점막으로 있는 거 강한 위산 동그라미 얘들도 어떻게든 세균을 없애는 거. 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름철에 뭐 며칠 집을 비우게 된다라고 하면 나가기 직전에 싱크대에다 식초를 붓고 나가. 왜? 세균들은 산성에서 약하거든. 그 세균 때문에 증식을 하면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위산 얘들도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들어봤지? 살균 작용. 우리 몸속에 37도, 38도 이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 두세 시간 있으면 음식물이 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산성 내보낸다. 됐나?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식균 작용. 말 그대로 백혈구가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잡아 먹어버린다. 잡아먹고 얘를 갖다가 분해하는 효소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렇게 되고 식균작용이 있다. 그럼 종류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염증 반응. 이건 요 그림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세균 보이나? 첫 번째 가시 찔렸을 때 여기 이렇게 준 얘 세균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OX X라는 거지. 세균이 분비하는 게 아니라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세균 보초서고 있던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이해됐나? 그래서 그 설명들이 옆에 중간에 백혈구 뚫고 나가는 거 보이면서 혈관 굵어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면 백혈구가 실제로 들어왔는 세균을 확 잡아먹지 않았나? 그래서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세균을 제거했다. 제가 우리 몸에 더 이상 퍼지지는 않겠다. 이랬지? 오케이.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염증 반응에 둘째 줄 열, 부오름, 붉어짐, 통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억을 해야 되는 특이야, 비특이야. 요 세 가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거지. 이해됐나? S. 자, 그럼 이제 C.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특이적 방어작용. 잠시 쉬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 어때? 특이적 방어작용은 희한한 용어가 있어. 뭐라고? 림프 이렇게 보이나? 자, 그럼 잠깐만 여기 참고로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혈관 들어봤지? 그리고 림프 혈관 있고 혈관 속에 있는 게 혈구거다. 림프관이 있고 아니면 또 림프 이렇게 이게 안에 있는 게 림프구 이렇게 돼요.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자, 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 세포가 있는 거야.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물질이 필요하고 노폐물을 버려야 돼. 그럼 이렇게 빨간색 혈관이 지나가면서 야, 내가 니한테 줄 거 있다. 줄게 산소하고 양분하고 막 줄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쓰레기 좀 받아가 줄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입구 출구가 같아버리면 혼선이 생기겠지. 그래서 흐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렀을 때 여기 작게 와서 오는 김에 버려서 그 대신 얘들이 나중에 얘들 혈관하고 그리고 림프관하고 함유가 되면 되는 거야. 함유가. 이랬나? 근데 일단 물어봤을 때 그래서 뭐가 달라요? 적혈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 그래서 적혈구가 커요? 백혈구가 커요? 백혈구가 훨씬 더 크지? 그런데 이러면 돼요. 괜찮아.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든. 좁은 대로 찌그러져서 백혈구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백혈구가 있었다. 그 백혈구 사촌이라는 게 림프구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있나?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림프구란이 필요하거든. 림프구.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
두 번째 거 일단 특이적 사실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특이적 방어작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세포성과 체액성. 특이적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과 그리고 세포성 면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원, AG, 항체, AB 얘 작용으로 해결되는 거야. 체액성. 세포성 면역은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거야. 저게 뭘까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이야기하면 비특이하고 다르게 누구에 따라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게 다른 거야. 혹시 이번에 그 독감 A형이 사실은 작년 겨울에 이럴 때 유행했었거든. 이번에 유행은 B형 독감인 거야. B형 독감. A형 독감 다르고 B형 독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쌤 독감 걸렸는데 전 이제 안 걸릴걸요? 아니야, 또 걸려. 왜냐? A형 독감 다르고 B형 독감 다르니까. 그러면 이런 것처럼 병원체 종류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게 다 다르다는 거지. 일단 면역에 두 가지가 있다. 체액성 면역이 있고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항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거다. 항체.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용어만 먼저 들어봤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 첫 번째 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샘과 그리고 골수. 가슴샘이라는 게 있고 골수라는 게 있어. 가슴샘이라는 게 사이머스, 세머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있고 골수라는 게 본. 우리 본. 뼈 알지? 맞지? 본 메로. 뼈 속에 왜 우리 치킨 시켜 먹으면 고기 순살은 없지만 뼈 있는 치킨 그런 거 안에 보면 뼈 안쪽에 보면 초콜릿 색깔로 뭔가 좀 진하게 뼈 잘린 부분 달라. 거기가 골수인 거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수 뼈가 있었을 때 이 뼈 여기 안쪽에 여기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져. 그때 적혈구, 백혈구 만들어지는데 백혈구 사촌이 림프구라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이 골수에서 림프구가 생성돼. 그러면 이 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이건 뭐라고요? 심장 앞에 조그맣게 뭐가 있거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하기는 해. 변하긴 하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가슴샘으로 가느냐 그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거야. 이 골수 B로 시작했잖아. 가슴샘 T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여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생성은 무조건 골수야. 생성은 무조건 골수인데 얘가 조금 있다가 자 선택할 수 있어. 골수에서 계속 자랄래? 아니면 가슴샘으로 갈래? 이렇게 해서 가슴샘이나 골수나 가서 성숙을 하는 거지. 그럼 이름이 달라져. 골수에서 성숙하면 B림프,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 쌤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안 적어냈는데 비유로. 자, 한국 사람이었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자, 요즘은 모든 이제 교류라는 게 활발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말만 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미국에 자라면 영어만 쓸 거라고. 근데 한국에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주구장창 한국에서 그대로 산 사람인가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1살 때 입양이 된 거야. 어디로?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살다가 20살 때 죽어. 유학을 간다고 미국으로 간 거지. 그나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다를걸? 그러면 한국에서만 살았다. 옛날처럼 교류가 없었을 때다. 한국말만 쓸 거고.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입양 갔어. 그럼 얘는 영밖에 못 쓰겠지. 맞지? 응. 근데 얘는 한 20살 돼서 충분히 우리말 구사하는데 미국 가서 사니까 아하 한국말도 쓰고 영어도 다 쓰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자 림푸구가 그런 거야. 일단 생성은 골수야. 생성은 골수인데 성숙이 어디에서 됐냐? 골수에서 성숙이 되면 비림푸구. 가슴sem에서 성숙이 되면 T림푸구. 그럼 얘가 이민 갔는 셈이지. 얘가 이민 갔는 셈이지.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림푸구가 비림푸구가 있고 T림푸구가 있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확 달라져. 확 달라지는 데다가 T림푸구는 다시 두 가지로 되는 거야. 비림푸구는 얘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보조 T 림푸구의 도움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 그림이 뭔지 알아? 위에 게 세포거든. 위에 게 세포인데 이게 비림푸구야. 비림푸구가 보조 T림푸구의 도움을 받으면 뭐로 되느냐? 형질세포로 된다는 거야. 형질세포. 이 그림 뭔지 알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핵 있었고 핵 옆에 소포체, 뭐 골지체 해가지고 옆에 물질 분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소포체, 골지체를 의미하는 거야. 소포체, 골지체. 혹시 내지 옛날에 소포체 여기 달라붙어있던 거 리보솜 기억나나? 리보솜. 그치, 그 리보솜 얘기하는 거지. 리보솜. 그러면 얘가 형질세포가 됐다는 것은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항체 형성. 또 항체는 뭐예요? 항체는 단백질로 된 물질이거든. 단백질로 된 물질인데 얘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긴 거 두 개가 있어. Y자처럼 단백질인데 그리고 여기 짧은 단백질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짧은 단백질. 그러면 긴 단백질과 짧은 단백질, 긴 단백질과 짧은 단백질이 함께 있는 부위가 있어. 여기가 뭐라고? 항원 결합 부위야.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항체가 있고 항원이 있거든. 항체가 있고 항원이 있어. 자, 옆에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아까 항원 항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너희들 아마 요거 봤을걸? 말 보지 않았나? 까먹었나? 학교에서 나눠줬었는데 상자에 넣어서 봉지에 넣어서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막 나눠줬어. 내가 그때쯤 애들한테 물었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비드19 은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중학생들한테 물었거든. 중학생이니까 이제 원소기호 은 막 외워서 정말 어디 가서 공품 자랑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쌤 은테스트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 야, 은 있어 거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티젠 이게 항원 없애야 되는 원인인데 이게
항원이거든. 그럼 항원이 뭔지 선생님 아직 설명 안 했거든. 항원에 대해서 누구 들어본 적이 없어. 항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아까 뭐 병원체 이렇게 들어봤지. 그럼 내가 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사실 1학년에 설명을 중간중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체가 있고 항원이 있어. 혹시 너가 아가야 때 있잖아. 블랙북이로 막 이렇게 들셔가면서 봤던 책 있을걸? 아마 엄마하고 다 했을 건데 3살 때 되기 전에 2살 때 딱 넘겨서 코끼리! 엄마가 물개박수 치고 막 난리 났던 그 플랫북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코끼리라는 거 있단 말이야. 코끼리가 병원체야. 병원체. 그러면 코끼리 코라든지 코끼리 귀라든지 뭐 코끼리 발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아 이거 보고 내가 코끼리인지 눈치챘단 말이야. 그 보면 막 물개박수 쳤잖아. 그러면 아 이게 코끼리가 병원체고 얘가 코끼리인지 알아차리게 하는 코끼리 코라든지 코끼리 귀 얘가 항원인 거야. 항원. 우리 몸에서 이거 내 거 아닌데 눈치챌 만한 부위가 항원인 거야. 이러겠나? 세균이 들어왔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아 이거 내 거 아닌데 인식할 수 있는 부위. 그게 항원인 거야. 그러면 즉 여기 항원 결합 부위는 왜요? 아까 쌤 얘기했지만 염증 반응할 때도 이렇게 들어와서 세균이 들어왔지. 이게 들어온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얘가 들어와서 있으면 증식을 하거나 지가 살아가면서 물질 내는 게 얘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빨리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잡아먹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얘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체라는 녀석은 사실 이거 되게 작아. 이렇게 형지세포 그렸지. 여기 나온 거 항체 이만큼 작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있었었고 되게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잡아서 묶어서 냅뒀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들어온 세균들이 있었으면 얘들 여기 뭔가가 이게 항원이야. 이 전체는 병원체. 그러면 이 항원에 이렇게 Y자처럼 생긴 게 이게 항체거든. 항체. 그러면 지금 이게 왜요? 이 옆에도 병원체가 있을 거고 이 옆에도 병원체가 있을 거고 혼자 들어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항체들이 결합해서 결국 이 병원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어준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묶어놓으면. 그럼 이렇게 와 무더기에 모여있으면 나중에 백혈구 와서 잡아먹고 해결할 거야. 이러나 어쨌든 우리는 쟤 못 돌아다니게 할 것 같아. 그 아까 쌤이 체액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우리 몸 액체 안에 퍼져서 쫙 있으면서 걔 있으면 어쨌든 묶어놔. 묶어놓기만 하면 걔가 눈에 띌 거니까 백혈구 와서 잡아먹고 해결할 거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러겠나? 그래서 아 이게 체액성이구나. 체액성. 우리 몸 안에 작은 건데 퍼지는 거. 됐나? 자 그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가슴샘 골수가 있어. 가슴샘 심장 앞에 있고 그리고 뼈마다 이렇게 골수라는 걸 있다. 뼈 안에 거기서 골수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져. 근데 얘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긴 무조건 다 골수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얘가 어디서 성숙하냐에 따라서 T림프가 될래 B림프가 될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림프가 됐던 애들은 조금 있다가 여기 와서 아까 한국말 미국말 같이 쓰는 애 있지. 걔가 와가지고 보조 T림프가 도와주면 얘가 형질세포가 분화를 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럼 항체를 만들고 나쁜 놈 못 돌아다니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항원 결합 부위, 항원 붙을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3개의 발이 있는 것 같아도. 이랬나? 그러면 자 T림프구는 이제 뭐해요?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T림프구는 사실은 보조 T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어. 세포 독성 T림프. 이따가 한꺼번에 모습을 쫙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 자, 세포 독성 T림프구
느낌은 저기 세포성 면역 그랬지. 아까 쓴 뭐라고 하면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킨다. 이미 얘들 항원이 들어와서 감염된 세포가 있는 거야. 세포 자체가 감염이 되었어. 그러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역할 하는 게 한마디로 빌딩 폭발 이런 식으로. 됐나? 세포 독성 T림프 요 녀석이야. 얘야. 세포 독성 T림프고 얘가 달라붙어서 얘를 죽이게 하는 거다. 세포성 면역. 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에 두 가지가 있다. 체액성이 있고 세포성이 있다. 체액성이건 세포성이건 여기는 일단 항원, 항체, 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림프구가 필수고 림프구가 필수였을 때 체액성과 세포성은 B림프구, T림프구 관한 종류는 좀 다르다는 거지. 관한 종류는 자 그럼 책을 잠깐만 보고 얘기를 할게. 책에 말해. 거기 림프구 백혈구 1종 요거 밑줄여야 돼. 백혈구 1종이냐 묻는단 말이야.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방어한다. 항원 종류 인식하고 특이적으로 방어작용을 할 거다. 자 B림프구 골수 동그라미 만들어져서 밑줄 골수 동그라미 성수 밑줄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든다. 우리가 필기에서 봤던 거 됐나? 그 다음 T림프구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 동그라미 가슴샘 동그라미 이 정도. 가슴샘에서 성수가 있다. 무슨 T? 여기 보면 보조 T, 세포 독성 T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나? 지금 쌤이 설명해놨는 거 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그 밑으로 가면 항원, 항체 반응 이렇게 돼 있죠. 항원, 항체 반응. 자, 봐봐. 혹시 이런 얘기해. 항원, AG, 항체, AB. 아까 쌤 요거 안티젠 그랬다. 안티바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요게 바로 뭐하고 똑같으면 T and lock. 열쇠 자물쇠제 그거 똑같은 거야. 겉보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거 열쇠 가지고 친구 사물함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항원에 얘들 항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야. 항원마다 항체가 다 다른 거야. 항원마다 항체가 다 다른데 그 밑에 보면 항원 항체 반응. 항원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항체가 생성되고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항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G 항원은 좀 고급 용어로는 이렇게 B, 자기, 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거 들어온 거 걔는 없애야 돼. 이랬나? 그래서 보면 항원 체내로 침입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물질 이렇게 돼 있잖아. 병원체, 먼지, 꽃가루 다 없애야 되는 거야. 이랬습니까? 그 다음 항체. 그럼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래. 단백질도 그래. 우리 몸에 입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 다 단백질이야. Y자 모양으로 생겼다. 자, 항원 결합 부위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림 기억을 해야 돼. 항원 결합 부위가 2개가 있다. 항원 안티반응의 특이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열쇠 자물쇠처럼 꼭 끼워져야 돼. 아까 쌤이 그림 그렸을 때 뾰족하게 생겼을 때 이 뾰족하게 생긴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 딱 맞아 들어가야지 탁 끼워져. 못 움직이게 잡아서. 이해되겠나? 항원 결합 부위가 전체 Y 모양이지만 2개가 딱 있다. 그때 그 옆에 딱 보면 항원 항체 결합을 하고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가 2개가 있어. 항원과 연쇄적으로 결합. 그래서 항원을 서로 엉겨붙게 만든다. 그 결과 항원 덩어리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식균 작용을 쉽게 해서 그래서 제거할 수 있도록. 말 되겠나?
옆에 한번 보면 뭐 비만세포 같은 경우는 둘째 주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분비하고 그 화학물질이 히스타민이지. 이랬나? 이런 게 있었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요새 있단 말이야. 특이적 방어작용. 자, 선생님 지금 중구난방으로 써놨는 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전체적으로. 사실 얘가 제일 잘 보이는 게 어디냐면 뒷페이지에 자 161쪽 161쪽에 자, 일단 항원항체 가는 게 특이성 됐지? 그러면 항원항체 그러면 한 가지 항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항체만 반응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쌤이 설명할게 161쪽에 전반적인 방어작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 몸에 일단 항상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아니면 점막에 있던 라이소자임이라든지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봐. 라이소자임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거나 염증 반응을 하거나 얘를 대표적으로 이 녀석이 화학적 물리적 장벽 역할에서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비특이적 방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벽이 뚫려서 들어왔다는 얘기지.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저거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좀 막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세균이 침투했어. 침투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다른 세포가 있거든. 이름이 대식세포야. 되게 큰데 그거 잘 잡아먹어. 그럼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 내 거 아닌 것 같은 이 이상한 녀석이 왜 들어왔어? 얘를 갖다가 잡아먹고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항원을 제시를 해줘. 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특징을 제시를 해줘. 누구한테? 통역 가능한데 보조 T 림프구한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줘. 잠깐만 기다려봐봐.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두 가지를 어디 가냐면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도 정보를 주고 그리고 B 림프구한테도 정보를 주는 거야. 됐나? 그럼 B 림프구한테 정보를 주면 B 림프구는 뭐를? 형질세포로 만든다. 형질세포. 근데 자 잠깐만 들어왔다고 혼자 오지는 않았을걸? 그럼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자 메모리 기억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무슨 세포와 형질 세포와 그리고 동시에 자 이거 나중에 쓰게 메모리 기억해야지 해서 기억세포 이름 그대로 기억세포야.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정보를 B림프구한테 주면 얘는 동시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될 거야. 어떤 특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상태. 분화가 될 거다. 이랬나? 이렇게 되고 나면 얘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항체, Y자처럼 생긴 이 항체를 형성을 할 거야. 근데 정말 빠르게 애썼는데 들어오고 난 뒤에 정보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 다시 정보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지 세포 분화해서 항체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 됐나? 그래서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러스니까 이게 항바이러스는 잘 없어.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콧물 덜 나게 이렇게 좀 덜 힘들게 해줄 뿐 그 내가 아예 버티는 거야. 내가 알아서 버티는 건데 이렇게 작동이잖아. 됐나?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인데 밑에 건 체액성 면역이고 위에 건 세포성 면역이고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 감염된
안 되겠다. 자, 죽여. 해서 얘 없앨 거야. 세포 자체를. 없애는 이게 세포성 면역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야. 작년에 일본 내용 모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올해 또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일본 내용 모기가 와가지고 뭔가를 내 몸에 넣으면 나는 뇌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바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방접종을 하는 거야. 예방접종. 이거 딱 얘가 1차 침입을 했지. 1차 침입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만들어서 항체까지 만드는 거야. 됐나? 그럼 얘가 또 다시 똑같은 애가 2차로 침입을 한 거야. 그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 무슨 일이 생긴지 이제 중요하다. 아까 보도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가서 이러한 분화 과정이 일어나겠지? 다시 들어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전과가 오는 거야. 옛날에도 이러한 전적이 있는 애가 전적이 있는 애인 거야. 야 봤는데. 아, 오케이. 야 있잖아. 그때 다 또 왔대 이렇게 빌려준 거지. 누구한테 알려줘? 기억세포한테. 아까 쌤 이렇게 해서 항체만 일주일 걸린다고 했지. 이렇게 와서 바로 가면 하루가 안 걸려. 그러면 기억세포한테 주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가 만들고 근데 이게 엄청 신속하다는 거지. 다시 들어왔을 때. 야 그럼 잠깐만 또 들어왔다면 또 들어올 수 있겠네. 해서 기억세포는 더 많은 수의 기억세포를 형성하게끔까지도 하다. 2차 침입했을 때. 그럼 3차 침입은? 또 이렇게 주겠지. 4차도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기억세포 수가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예방접종인 거야. 예방접종. 혹시 예방접종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그래 쌤도 해마다 뭐 독감이면 이렇게 예방접종 맞는단 말이야. 맞는 이유가 그래야지 학생들이 많이 아팠잖아. 들어와도 바로 내 몸에는 퍼지지 않고 확 잡아서 없애버린 거지. 바이러스가. 그런데 난 아플 새가 없다. 이렇게. 됐나? 그럼 예방접종 하는 목적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수능 문제도 엄청 잘 나는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할 때 상당히 신속하지. 그러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이 퍼지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방접종은 이미 한번 연습을 해서 생성된 기억세포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수의 항체를 신속하게 형성을 해서 내 몸이 안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항체의 농도야. 항체 농도.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항원 X를 주입을 해. 그럼 항원 X를 주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조금 있다가 일주일 만에 생겼다가 항체가 생겼다가 없어질 거야. 왜 없어지냐고? 항원 없애버렸거든. 그럼 더 이상 계속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항체를 없애.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항원 X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럼 재침입이지. 그럼 여기는 누가? 이미 있던 기억세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걔가 누구로 분화하면서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 거죠.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거니까 엄청 빠르게 확 이렇게 만든다. 대체 그럼 묻는 거야. 이때 야 여기 기억세포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기억세포는 언제? 형질세포하고 동시에 분화돼서 있었거든. 그럼 항체가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그때 분명히 기억세포 있었어. 이해겠나?
그래서 이 구간에 기억세포가 있었는지 묻는다는 거야. 말 됐나? 있어?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 목적. 왜 내가 독감뿐만 아니라 독감은 근데 이게 안 돼.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일본 내용 같은 한 6번, 7번, 7차까지 맞았거든.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기억세포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혹시 여름에 일본 내용 보면 물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한테 염증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고 바로 소멸됐다. 이랬나? 필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점이 중요한 거야. 얘는 아까 봤을 때 신속하게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정말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가 형성이 될 거니까 아프지 않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들이 문제로 나면 어떤 식으로 나는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덜 했던 부분이 있거든. 어떤 게 있느냐. 자, 여기서 얘기를 좀 할게. 176쪽에 176쪽에 그러니까 짜글짜글 앞쪽에 뭐 병원체라든지 얘는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176쪽에 수능 문제 일단 첫째 줄 보는 거야. 병원체 기억이 있고 병원체 니은 있는 거야. 지금 저기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볼게. 병원체가 있고 기억도 있고 또 니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도 들어왔고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일단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가 4마리가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 자, 원에는 시험수, 투에는 뭐 넣었대? 죽은 기억. 죽은 기억은 뭘까? 밑줄. 3에는 죽은 니은. 다리. 아까 쌤이 혹시 예방접종 이런 얘기 있잖아. 너희가 아는 예방접종 백신? 그치, 백신.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뭔지 알아? 항원이야. 항원이긴 항원인데 독성이 없거나 독성이 약화가 되는 게 백신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 혹시 너희들 휴대폰 가게 휴대폰 사러 가면 어떻게? 상담을 하재. 맞지? 휴대폰 보여주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휴대폰 작동되나 안 되나? 보여주는 거 안 되지? 그래서 구매 결정하고 나면 자 상자 뜯습니다 하고 이제 뜯잖아. 맞지? 옛날에 안 됐다? 휴대폰 사러 가면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 그 진짜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이야. 그거를 보여주면서 기능 설명을 막 해. 그리고 이제 범죄에 악용이 된 거야. 어떻게? 짜고 네 구경하고 있어래.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 다음에. 그러면 네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내 들어가서 좀 보여주세요 하면 네가 슬그머니 다음 몇 개월 하고 들고 나가 이렇게. 휴대폰 들고 나가버린 거야. 그럼 도난 사건이잖아. 잡을 수가 있나 없나? 없는 거야. 옛날 CCTV 있었다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휴대폰 파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와 이거 실컷 장사했는데 미친 장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휴대폰 이제 자 부품 다 빼고 껍데기만 보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여주면서 그때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기능을. 그 사람들이 네 개봉합니다. 뜯었습니다. 딱 뜯었어. 아까 휴대폰 가벼운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니 부품 다 뺐으니까 무거울 리가 있나 보다. 맞지? 와 진짜 가볍고 좋다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가벼운 거야. 근데 샀는 건 엄청 무거운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돼서 무게만 맞추고 기능은 안 되는 걸로 껍데기만 보여주는 형태가. 이 뜻이 얘들도 어떻게 항원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독성이 없거나 독성이 약해진 거야.
기능이 안 되는데 껍데기만 같은 것처럼. 이랬나? 기능은 안 되는데 껍데기만 같은 것처럼 되는데 얘가 백신이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껍데기가 들어오면 너는 항체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자 봐봐. 얘를 지금 뭐 하냐면 죽은 기억이라는 게 위에서 병원체 기억 미역인 거야. 그럼 얘는 실제로 병원체야. 얘는 죽었어. 얘가 백신이라고. 항체 생성을 유도할 거야. 근데 니은 얘도 죽은 거야. 백신이란 거야. 근데 백신이라고 해서 다 백신 기능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 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끝이 아닌 거라. 자, 그럼 2에서는 기억에 대한 항체, 니은 3에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 각각 생성되었다. 됐지? 자, 그 다음 2주 후에 각각에서 혈장을 분리.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G가 있는데 G가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한테 찔러서 기억 줘. 기억 주고 얘는 주고 물론 죽은 거지만 얘 항체 만들어졌대. 그리고 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얘한테 피를 뽑은 거지. 피 뽑으면 얘 피 어떻게 되냐면 혈구와 혈장이 있다. 잠깐만 요 말 기억해야 돼. 혈액을 하면 밀도가 큰 고체 성분의 액체 성분의 밑에 건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구가 있고 위에 건 액체 성분 혈장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 항체는 어디 있게? 항체는 위에 있어. 되게 작아. 되게 작은 단백질이거든. 그 항체는 어디 있을 거라고?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그럼 기억세포는 어디 있게? 세포 성분이라서 기억세포는 여기 있어. 이랬나? 요 그림 하나만 그려놔봐봐. 요 그림. 이 위에다 그려놔도 돼. 이 위에다가 우리가 혈장을 분리해서 갖고 온다. 누구? 아까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항체, 니은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던 생쥐한테서 혹시 항체가 만들어졌다면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피 뽑고 난 뒤에 혈액 공고 안 하도록 액체를 넣으면 위에 빨갛게 떠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깔아있는 혈구 부분이 있다. 그치? 때론 나중에는 혈청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마찬가지로 뽑는다. 혈장이나 혈청 유사한 의미로 본다. 빨간 거, 물처럼 된 거. 여기 항체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미세한 차이 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봐봐. 다 해서 2주 후에 나을 원투술에서 각각 혈장을 풀렸지. 혈장 동그라미. 그러면 쌤 이렇게 할게. 혹시 표에 4, 5, 6 이렇게 돼 있나? 됐지? 1의 혈장, 2의 혈장, 3의 혈장, 그리고 누구를 기억을 주사하고 기억을 주사하고 기억을 주사했대. 쌤이 알기로는 기억에 누가 들어있어? 기억에 누가 들어있는 얘는 병원체지. 병원체지. 그러면 원은 아까 식염수 주사했던 거지. 뭐 있겠나 없겠나? 아무것도 없어. 2는 아까 기억 주사했었잖아. 기억에 대한 항체 있다 없다? 항체 있을 거다. 기억에 대한 항체. 요걸 적어야 돼. 요게 필기가 있어야 돼. 요 필기를 해야 돼. 그럼 포에 니은 항체가 있을 거다. 얘를 적어두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알기로는 이 기억 항체는 기억하고만 결합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이거 두 개 동시에 조달하면 얘 퍼질 수 있다 없다. 기억하고 기억 잡는 항체하고 들어가면 얘가 몸속에 퍼지지 않겠지. 그럼 얘는 질병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확인해. 사네. 됐지? 그럼 위에 거 보면 죽는다. 아, 기억은 죽을 정도로 강력한 거구나. 됐지? 그럼 밑에 거 보니까 항체 넣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 특이성인 거야. 기억 항원이 들어오는데 니은 항체야. 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넣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항원 항체 반응의
여기 있어. 아, 저래 갖고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 되겠나? 그럼 선지 기억해. 나의 투.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얘가. 나의 투. 아까 여기 항체 생겼다 그랬나? 그럼 선지 기억해. 기억에 대한 체액성 반응이 일어났다. 오, 되겠나? 두 번째, 다해서 5.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아까 1차, 2차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여기 있다. 되게 중요한 게 있다. 2차 면역 반응은 모티브에 쓰는 게 뭐냐면 여기 분명히 기억세포가 들어와서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에서 다량의 항체가 신속하게 만드는 이게 2차 면역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항체를 넣어줬지. 항체하고 항원 넣었지. 기억세포 넣은 게 아니잖아. 기억세포가 있어서 항원을 보면서 기억세포가 형질, 항체 이렇게 돼야만 기억세포. 2차 면역이라고. 됐나? 그럼 얘 2차 면역을 할 수 있어 없어? 이 과정?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2차 면역은 반드시 누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건 안에 우리 수능에 잘 납니다. 그럼 될 수 없고. 자, 스몰 a. 혈장에 여기 지금 혈장에 형질세포가 있다. OX. 없어. 혈장에는 일반적으로 혈장에 뭐 있냐면 혈장에는 물이 많아. 물이 한 90%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단백질로 된 것 중에서 항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세포 성분 밑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형질세포가 여기 혈장이 있다. 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말 되겠나? S. 그럼 디귿은 OX, X. 가능해? 요런 형태가 난다. 그래서 딴 거는 욕심이 나는데 딱 하나만 더. 9번만. 뒷페이지 수능의 기본. 항원 X에 대해서 생쥐 방어작용을 봐요. 유전적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갖고 왔대. 완전히 똑같대. 그런데 X에 노출된 적은 없는데 4마리 A, B, C, D나 줌들이 있대. 그때 A, B에 각각 X를 2회에 걸쳐 주사한대. 왜 X를 2번이나 하느냐? 2차 면역처럼 항체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기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지. 그러나 X를 2회를 거쳐 주사하고 A, B에서 각각 2차 면역이 일어난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는데 A는 2차 면역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 확인해봐. B는 2차 면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밑에 내려간다. 일정 시간 후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를 해. C의 주사. 혹시 왼쪽 그래프 보여? C에다 동그라미 C. 여기 동그라미 기억 주사한다고 돼 있지. 여기다 뭐라 적을래? A에서 기억을 분리하는 문제. 그치. 일단 요거 A에서 갖고 온대. 적어놔봐. A에서 두는 문제. 여기다 적어준 거지.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좀 있다가 항원 X를 주사했더니 이렇게 올라갔대. 이거 높은 거예요? 그래 그 옆에 그래프 한번 봐봐. 그 옆에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맞지? 그럼 이거 되게 높다. 아까 누가 주사했나? 기억세포가 주사됐었으니까 들어오는 수가 이만큼 올라가지. 이거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 혹시 새로 추리면 항체거든. 안티바디 항체거든. 그러면 여기 얘들 A 2차 면역이 일어났겠나 안 일어났겠나? 일어났었으니까 기억세포가 들어와서 기억세포에 한 2차 면역처럼 일어났을 거다. 됐나?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라 말고 다의 둘째 줄에 나의 B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D에 주사. 여기 D 있지?
여기에 뭐라고? 니은. 여기 B 적어줘. 나의 B에서 우리에서 니은을 줘. 됐지? 그랬을 때 근데 잠깐만. 요 점에 동그라미 주사하는 순간 내가 높았어. 뭐 주사했을까? 혈장. 그렇지. B의 거 혈장 주사했는 거 봐. 아까 얘는 높아지지도 않았어. 항체 주사 안 했다는 거지. A 거는 기억세포 주사했고 B 거는 혈장 주사했다. 됐나? 그럼 주사해서 항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와 봤자 기억세포 있다 없다? 없지. 그럼 1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처럼 일어날 거다. 그 전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지. 말 됐나? 오케이. 자 그럼 기억 A. 2차 면역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겠다. 두 번째 원구간. 이때 화학 신속하게 아주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졌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OX. O가 되는 거지. 그 다음 2. 이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항체